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증시는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포모 현상을 좀 느끼고 계실 텐데요. 드디어 하반기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반기에 찍진 옥석 가리기를 가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 변압기로 한번 또 큰 장타를 만들어주신 분과 오늘 함께 할 건데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같이 만나서 네, 이야기를 맞아요. 나눌 때 변압기 그때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결과가 어땠죠? 와, 거기서부터 또 주가가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가 몇 달 지났는데 그때 이제 토픽으로 잡아주셨던 재룡전기 기억에 한 2만 원, 3만 원 했었던 게 지금 5만 원 위로 훌쩍 올라와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결국 이제 변압기, 뭐 전선, 뭐 전력 인프라 쪽 관련해 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 이제 메이저들 수급도 이탈이 될 것이고 뭐 그런 그렇죠.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그 반대로 계속 이제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주가 거의 뭐 바닥에서부터 50%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고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고평가를 논란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저는 아직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내내는 그래도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급이 계속 이탈률 없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인사이트가 굉장히 풍부하신 영앤리서치 이제 최진욱 본부장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먼저 상반기 증시에서 우리가 지금 좋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부진했었던 그런 산업군들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이렇게 증시가 좋았는데 너무 안 올라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그런 산업군 섹터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솔직히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2차 전지 하게 되면은 지금 포트에 거의 없으신 분들이 뭐 진짜 없을 정도로 만약에 내가 정말로 대응 안 했다면 지금도 진짜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도 워낙 이제 증권사 리포트만 살펴보셔도 업황에 대한 부진 뭐 이런 리포트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리튬가가 지금 뭐 바닥 잡고 올라와 준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내 종목의 반등은 크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이제 정말로 주가의 트리거가 잡히려면 알보말의 실적 부분들이라든지 그렇죠. 또 이제 알보말의 이제 콩콜에서 좀 리튬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알보말도 지금 좀 잠시 주춤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코스닥 쪽에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이 크게는 유지가 안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반기만큼은. 근데 이제 하반기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만 봐도 하반기부터 좀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 리튬가 반등에 따른 이제 판가 회복 부분들도 나타나면서 오히려 지금 상반기보다 부진했던 부분들이 하반기는 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은 만큼 일단 2차 전지들은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최근 들어 좀 나오니까 아마 이제 손절을 안 하는 거죠. 어차피 나는 이렇게 놔둬도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장에서 지금 상반기마당 놓고 보면은 반도체가 거의 주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2차 전지냐 반도체냐. 그때 당시에 반도체가 오히려 수급이 좀 적었고 2차 전지가 수급이 클 때는 2차 전지가 계속 올해도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 그게 상황이 반전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상반기도 거의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가 주도를 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하반기 때도 그 바톤을 2차 전지가 받을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은 좀 의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뭐 매도를 진행을 해라. 아니면 뭐 손절을 하고 나서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왕 일단은 가지고 있다면은 손절할 시기는 이미 많이 지났잖아요. 지났죠. 많이 지났기 내려왔죠. 때문에 내가 정말로 포트 비중이 한 100%를 2차 전지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일단은 지금 하반기 때는 그래도 좀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약손절이 됐든 아니면 정말 내가 보합이든 약수익권에서든 좀 일단 털고 나오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 들어서서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 안정화가 잡힌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지금 또 추가 대응을 좀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실 최근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네. 수급 기조를 보면 기관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산 산업군이 2차 전지고 네네네.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이 판 부분은 2차 전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기관에서의 바닥권의 수급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힌 게 맞고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돌아올 만한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 있었던 이런 증권가의 리포트 대결 어떤 쪽에서는 이제 24만 원까지는 갈 거다라고 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이 나온 리포트가 있었고 또 특정 부분에서는 셀 리포트가 나왔잖아. 이건 네네네. 여전히 비싸다.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한 27년까지는 밸류상으로 보면 지금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큰 두 가지에서의 이런 변화 앞에서 뭐지 앨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외적인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아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명석하게 한번 또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기간의 수급은 저도 잡혔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또 받쳐줄 수 있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다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렇게 크게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워낙 이제 지금 전방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부진하는 이런 이슈들도 좀 굉장히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에 다소 좀 영향을 분명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결국 물론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는 하겠죠. 도래는 하지만 지금 이미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만 놓고 봐도 작년에 엄청나게 주가가 레벨업이 많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결국 지금 그 레벨업이 된 게 단순히 뭐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앞으로 향후 한 3, 4년, 한 5년까지의 실적 전망치를 끌어당겼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외국인들이 느낄 때는 그럼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실적이 눈높이보다 더 높게 나와줘야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받쳐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가장 큰 핵심 요소는 알보말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해요. 결국에 알보말이 돌아서야 돼요. 그렇죠. 알보말이 좀 예. 돌아서야만이 실질적으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이 지금과 같은 색깔을 똑같이 보면 돼. 엔비디아가 결국엔 지금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에 국내 증시만 놓고 봐도 반도체가 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반기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요소만 놓고 봐도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알보말이 좀 턴을 해주는 부분들의 모습이 가장 저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는 리튬가가 지금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네네.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2차 전지가 그렇게 작년과 같은 붐을 일으킬 만큼의 수급이 외국인에서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 이제 가지고 있으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의 수급이 일단 바닥이 잡혔다라는 거. 일단 이제 기관의 수급이 잡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방 경직도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으로 빠질 만한 부분들을 기관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률도 꽤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나올 만한 매물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지금 구간에서 상하로 한 10% 마이너스 10%나 뭐 위로는 더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게 또 바닥일 가능성도 높다고는 봐요. 지금보다 더 빠져봤자 마이너스 한 10% 정도 구간이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손익비 폭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신규분들한테는 2차 전지 주들의 좀 매수 포트를 좀 잡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좀 상저하고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를 바라보고 2차 전지를 좀 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방식 밸류는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보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가장 문제예요. 그렇죠. 네,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가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고가권이거나 말이죠. 워낙 많이 눌렸으니까. 그죠. 이제 워낙 많이 눌렸던 부분들이고 반등이 나올 듯 하면서 또 추가하면서 분명히 하셨을 거고. 근데 또 반등이 나올 듯 하다가 또 눌리고. 그러면 결국 지금 2차 전지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렇죠.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만약에 이 바톤을 이어받는다 해도 신규분들이 수익을 볼 때 기존 분들은 그냥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너무 고가에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뭐 소폭 줄인다든지
소폭 줄여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을 낮춘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전략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 트리거 역할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잡힐 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가 한 이틀, 3일 연장으로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그 시즌에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를 워낙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네,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시장에 빗대어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사실상 많이 소외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외는 되어 있다. 수급적인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면이 소외가 되어 있는 반면 나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공략을 해서 노려보겠다. 하반기를 좀 노려보겠다 할 경우에는 저는 지금이 또 매수 적기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는 이게 뭐라고 말을 해도 이게 뭐 긍정적인 말을 해줘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의 좀 투자 전략을 잡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신규분들한테는 또 지금이 바닥권이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하게 되면은 지금이 또 매수 적기라고 저는 또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고 있는 네네. 산업이에요. 지금 캐즘 구간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울 때 이제 리튬 가격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수요도들에 따른 가격에 대한 이런 레인지들을 많이 세워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라든지 좀 2차 전지를 좋게 보시는 이런 좀 유명한 사람들의 이런 시각들과 목표 주가가 달라지는 것도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멀티플을 여러 번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최진욱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이 리튬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 업황에 대한 흐름들이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방이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기간의 수급까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서는 그 포인트를 잡되 현재부터 만약에 매집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하방을 한 10% 정도를 잡고 생각을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이 우리 얘기 포인트는 아무래도 캐즘 구간에서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급하시게 대응을 하신다면은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얘기를 굉장히 좀 우리가 길게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것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상반기 때 워낙 많은 종목군들이 좀 고공행진을 했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이 2차 전지의 그 대규모 랠리가 나온 다음부터는 사실상 좀 산업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면 과거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뭐 10배거 이상으로도 나오는 산업군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평가가 이게 주가가 워낙 많이 높아지면 현재에 대한 이런 실적 대비했을 때 이제 밸류적인 부분들이 자꾸 높아지게 되니까 네네. 좀 고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좀 조정이 나올 만한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뭐 솔직히 진짜로 주가의 밸류로만 접근을 했을 때는 사실 반도체가 조금은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거든요. 워낙 또 많은 상반기부터 주도 랠리를 좀 이어왔던 부분들. 근데 다만 이제 저는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주춤을 할 거라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시세가 완전히 좀 이탈이 크게 나오면서 그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사실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가면 또 분명히 누군가 또 차익을 볼 것이고 그 차익 보는 매물들을 또 누가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락이 또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뭐 아직까지의 좀 산업적인 트렌드 자체의 전망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가 지금 꺾일 타이밍은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산업적으로? 다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밸류로만 정말로 그냥 증시의 밸류로만 놓고 볼 때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엔비디아 쪽에 대한 공급 물량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에 기대를 하는 투자 수요는 더 커질 수가 있는 반면인데 반대로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랠리에 속해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HBM 쪽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에 잡혀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분명히 조정폭도 일단은 좀 크게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HBM 쪽이 주도 하에 HBM 쪽에 대한 특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이제 대표적으로 검사장비고 테크인 기업이라든지 뭐 네. IIK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근데 반대적으로 지금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양산을 뭐 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덩달아서 같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에 놓고 볼 때 지금은 결국 HBM이 굉장히 좋아.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망치는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아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쪽에 수급이 많이 몰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죠. 그런 상황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그 수급에서 소외가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저는 일단은 조정폭도 좀 상대적으로 강하게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로 쏘아올린 공이 뭐 전력 그리고 뭐 변압기 뭐 지금은 최근에 신재생 그렇죠. 원자력 이런 부분들의 원전 쪽 관련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쪽에 좀 수급이 분산화된다고 해도 사실 결국에는 AI의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섹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좀 조정이 그래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는데 일단 이제 증시를 좀 꺾을 만한 그런 요소의 좀 조정만큼은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좀 어느 정도 고평가가 좀 분명히 되어 있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좀 조심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주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맞고 분명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도 있는 것이 맞지만 그 기타 부분에서 사실 테마성으로 움직인 산업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보셨을 때 뭐 CXL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이제 뉴로모픽도 그렇고 분명 향후에는 뭔가 진행이 되겠지만 밸류 대비했을 때는 워낙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닥 평균 PER과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PER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괴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 나오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PER 60배 뭐 이런 멀티플 부분이 향후에 줄어든다는 부분이 포커스지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밸류상으로는 단연 비싸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이게 주도주 안에서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외부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폭이 나올 때 매수가 안 받쳐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낙폭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이게 사실 좀 소외 섹터 뭐 고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에 주가 조정의 얘기가 나오면 주도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산업적으로는 아직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초입 부분이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고 우리가 이런 지수 고점 라인에서 전 있는 비중을 다 실는다거나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슈로 또 넘어가 볼 건데 양국이 이제 FTA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우리가 한중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중에서의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불거졌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증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히 있었는데 그 이슈로 인해서 카지노, 엔터 콘텐츠 주들의 상승 동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은 이 리오프닝 섹터, 이제 양치기 소년 섹터로 좀 불릴 수 있는 산업군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이제 한한령 해제가 사실상 정말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저는 이제 엔터라든지 카지노 이제 그간 좀 소외됐던 리오프닝 섹터에는 큰 수혜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을 배제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엔터만 놓고 봐도 중국에 대한 팬덤이 강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한한령 해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컨텐츠에 대한 수출 부분들이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들의 이야기만 놓고 봐도 중국인들의 관광객이 계속 수요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카지노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일본 VIP 드로백 같은 경우도 견조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로백에 대한 매출 지표만 놓고 봐도 아직 중국인들의 그렇게 견조한 상승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한령 해제가 만약에 정말로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그 배 이상의 카지노에 좀 어떻게 보면 밸류업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잡힐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엔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빅뱅이 마지막 공연이었을 거예요. 중국에서 공연을 하는 부분들이 그 이후로 지금 한한령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공연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하게 좀 수혜를 크게 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엔터주들 보면은
거진 다 바닥권에 있어요. 와, 엄청 많이 밀렸죠. 엄청나게 예. 많이 빠졌고 네. 그 빠진 부분들이 단순히 지금은 뭐 결국에는 뭐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앨범 판매량이 저조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늪에 빠지게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또 하나의 주가를 위로 올릴 수 있는 원동력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이슈가 계속 되풀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래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좀 모멘텀은 잡힐 가능성이 높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만약 안 될 시, 안 될 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해제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내가 정말 대응조차 못할 정도로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지금 뭐 엔터만 놓고 봐도 SM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도 잘 가는 부분들이 결국엔 중국에 대한 팬덤이 다른 엔터주들 대비해서 높기 때문에 결국엔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SM이 저는 대장을 또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이 모멘텀이 그렇게 잡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놓고 볼 때도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분명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지금 한학년 해제 기대감 부분들은 저는 이야기는 일단 당분간은 좀 나오지 않을까. 당분간은. 당분간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수급이 어느 정도는 좀 분산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잡혀질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의 상방을 좀 볼 수는 있는 부분들이지만 결국 주가가 위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에요. 그렇죠. 실적이 좋아야죠.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저보다 이제 본부장이 더 많이 알고는 있는 사실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첫 번째 팩트는 네. 한학년 해제 기대감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해제가 될 수 있는지 이 그렇죠. 여부를 팩트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업에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모멘텀이 있는 거는 맞는데 이 모멘텀으로 전 섹터가 다 움직이기에는 분명히 제한적일 거란 말이죠. 전 섹터가 다 움직이는 분명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실적이 분명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결국엔 지금 주가는 뭐 대부분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네. 뭐가 좋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는 보고 있지만 저는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좀 키워드로 분명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누가 저한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벌써 저 입에서 막 미소가 담기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100만 원을 안 준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분이 내가 식어가는 그 속도를 생각을 그렇죠. 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의 이런 좀 수급 변화로 이해를 해보시면은 좀 빠르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때만, 그러니까 조금만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업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긍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 맞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지평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는 명백하게 해제하고 나서 봐도 그렇죠, 맞아요. 늦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화장품 보세요. 그 코로나19 때 지나고 나니까 로드샵들 분위기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터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좋긴 하지만 카지노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게 똑같이 잘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한 번 정도 퀘스천 마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엔터주 중에서 SM이 이제 선두로 좀 거론이 최근에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증권가에서 사실 이런 한한령에 대한 이슈, 또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의 공조 역할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많은 이제 증권사나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게 SM이거든요. 그럼 SM이 중국 쪽에서 이제 에스파에 대한 이런 비중이 60%가 넘으니까 그 부분으로 좀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반대로 보면은 중국 쪽이 지금 엔터 산업이 기본적으로 죽게 된 최대 원인 중 하나가 중국 쪽에서 이제 정부의 제재에 따른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음반의 판매량이 확 줄었잖아요. 그 부분이 좀 큰 트리거로 됐는데, 이걸 양날의 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초동 판매량만 놓고 봐도 네. 뭐 지금 그렇게 견조한 수치를 유지해주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중국에 대한 판매량 비중이 거의 60% 이상을 달하고 있거든요. SM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파 같은 경우가 가장 파급력이 크고, 음. 근데 에스파만 주요 IP로 있는 게 아니라 NCT,
NCT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엑소 음. 이런 좀 주요 아티스트들의 중국 팬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돼 있어요. SM 같은 경우가. 그러면 결국 중국에 대한 영향을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받는다라는 부분들은 SM이 분명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놓고 봐도 SM이 가장 큰 대장을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그 키워드가 박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에 대한 수혜. 그렇죠. 중국에 대한 수혜라는 키워드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엔터 기업들만 놓고 봤을 때는 SM이 좀 가장 큰 수혜 아니냐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SM을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전의 역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타격도 SM이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만 놓고 봐도 사실 SM 같은 경우가 저는 일단은 엔터주들 대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SM이 그래도 좀 저는 탑픽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엔터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 부분들에 있어서도 업황이 지금 조금씩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때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콘서트 월드 투어에 대한 부분들에 또 많은 집중했던 게 JYP 같은 경우가 앨범 판매보다 오히려 월드 투어라든지 콘서트 쪽에 좀 많은 집중을 상반기 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앨범보다 콘서트나 월드 투어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이익 마진 같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네네. 마진율만 놓고 볼 때는 앨범이 더 큰 마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JYP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었던 상황인데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럼 결국 반대로 앨범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JYP의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이 느낄 때는 아니 콘서트도 잘 되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뭐 IP 같은 부분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는 눌리고 실적이 부진한 부분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결국에는 앨범이라는 거죠. 앨범 판매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JYP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 뭐 지금 하이브는 대내적인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하이브가 그 리스크 부분들의 시가총액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가 또 지금 매력적인 구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면 관점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선제적으로 좀 악재 부분들이 담겼던 부분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반대로 투자로 접근했을 때는 또 가격이 싸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결국 엔터주들이 위로 올라서는 부분들의 가장 큰 키워드가 중국 쪽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 맞는 트렌드를 좀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SM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은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저랑 동일하게 좀 SM 쪽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학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올 경우에 투자도 늦지 않다. 라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주가가 좀 선 반영을 해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해제가 되고 나서도 주가가 결국엔 지금에 굉장히 또 많은 가격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때도 결국에는 투자의 적기로 보고 계시는지. 일단 저는 가격의 위치는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한령 해제가 진행이 됐을 때의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은 그 엔터사에서의 이런 뭐 앨범 매출이라든지 음원 매출들 그리고 콘서트 뭐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모가치 자체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대한 캐파 자체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엔터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콘서트로의 집중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죠. 정말 유명한 가수인 뭐 테일러 스위프트 보시면 공연 한번 하면은 돈이 그냥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좀 꽤 높은 정도의 영업이 그냥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뉴진스, 뭐 BTS, 저는 뭐 물론 이제 급 자체가 아직은 그 정도 완전 탑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러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빌보드 순위도 그렇고 이제 그 IP로서의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창출 이 버전들이 있는데 굉장히 높으니까 충분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게
저는 사양 산업이라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뭐 포토카드를 끼워서 판다거나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캐시카우를 어디서 끄집어낼 것이냐. 결국엔 콘서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아티스트들이 스타디움급 이게 급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이 관람객 수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시각이 바뀌어준다라고 한다면 엔터 산업은 이런 중국발을 배제하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가 탑픽입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이제 JYP가 이런 이 운영자의 리스크도 없고 또 아티스트들도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시국에서는 JYP가 가장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큰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혼돈의 시기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아티스트들에서 좀 안 좋은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어도의 이사회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이겠지만 현재 있는 아티스트 라인업들 그리고 4세대 이후의 그런 아티스트 라인업을 봤을 때는 하이브가 가장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유니버셜과의 협업을 한다라는 것은 시장 부분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외부적인 리스크를 제외하고 본업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 역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SM도 나쁘진 않지만 중국 외로 보고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IP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부족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4세대 이후의 라인업들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종합적으로는 하이브가 제일 강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그런 또 회사 내부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 하이브는 본부장님 탑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낄 때도 엔터주들 하게 되면은 방송사에도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도 하이브였고 또 JYP도 많이 거론이 됐었던 부분들. 근데 지금 이제 JYP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탑픽으로 보면 하이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민희진 대표에 대한 그 이슈 네.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증권가의 리포트들이나 이슈만 놓고 봐도 사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매수로 보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던 그 시기 이후로도 결과론적으로 지금 하이브가 다시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 의구심이 지금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놓고 볼 때 사실 저는 대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엔터하면은 하이브, JYP 딱 이게 잡혀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은 클 거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주요 IP에 대한 부분들 라인업이 가장 강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중에 더 치고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접목시켜서 보게 되면은 결국 하이브를 여전히 탑픽으로 아직도 그냥 계속 나는 엔터하면은 하이브 딱 원픽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냥 이제 과거의 그런 후광으로 인해서 이제 하이브를 원픽으로 꼽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오너에 대한 이런 리스크 발이 발생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악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하이브를 모아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어떠한 재원을 바탕으로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을 끌어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엔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멤버를 많이 그러니까 이제 팬덤십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의 절대적인 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신규적으로 아티스트 데뷔를 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뭐 해외적으로 봤을 때 사실 YG에서는 블랙핑크가 있지만 JYP에서는 사실 해외 라인업이 그렇게 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스키즈 정도가 될 수 있겠고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과 르세라핌과 뉴진스만 해도 벌써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코어 글로벌에서 뭐 그 이제 좀 인기를 확실하게 끌어주고 그다음에 음반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콘서트 자체도 굉장히 핫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원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이브에서 사실 걱정했었던 게 BTS가 군대를 갔을 때 그 매출 비중의 7, 80%를 차지하는
BTS가 빠졌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울 거냐에 그죠.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차례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생기면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전체 매출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BTS가 완전체로 돌아왔을 때의 흐름을 보면 지금보다는 이런 영업이익과 매출액에 대한 캐파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악재 부분만 너무 집중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엔터 산업이 전반적으로 확장이 되고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아티스트 팀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유니버셜과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전에 그 미니진 사태가 나오기 전에 하이브 리포트를 좀 읽어보시면 유니버셜로 인한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리포트들이 꽤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굉장히 큰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탑픽이고요. 저는 엔터 산업에 대한 좀 외국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니진 사태 그리고 마약 사태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이미 외국의 증권가에서는 이런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은 그 엔터 산업은 굉장히 크지만 특정한 이런 오너에서의 이슈, 오너에 대한 이슈 그리고 주력 아티스트에서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예상할 수 없게끔 주가가 많이 빠진다. 거의 천재지변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미니진 사태도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이유고 뭐 사실 연애설도 마찬가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들에 대한 그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적인 내용으로 봤을 땐 하이브가 토픽이고요. 산업적으로 보셨을 때는 그런 이제 외부 시각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선 주가가 올라가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수급의 주체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엔터의 문제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이 산업을 투자하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카지노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 저는 이제 이 카지노 쪽에서 아까 좀 뭐 드랍액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드랍액과 홀드액에 대한 얘기도 사실 조금 해봐야 되거든요. 네. 요번에 사실 드랍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홀드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에 거의 홀드율이 반토막이 나면서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 쪽에서 좀 많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랍액은 고객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칩으로 바꾸는 그렇죠. 걸 드랍액이라고 하고요. 홀드액은 그 고객이 드랍액으로 이제 게임을 했을 때 따는 액을 이제 홀드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드랍액과 홀드액을 비율로 한 게 홀드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본업적인 이슈에 대한 체크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GKL이나 강원랜드는 카지노만 좀 집중적으로 하고 일단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조트 사업을 좀 같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유리한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카지노 쪽 같은 경우는 카지노에 대한 전체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는 일단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접근만 놓고 볼 때는 이쪽이 조금은 더 리스크는 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정말 카지노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 대비해서는. 근데 결국 지금 카지노도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을 일단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결국엔 전체적으로 카지노 기업들만 놓고 봐도 인바운드는 증가는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VIP라든지 뭐 중국 VIP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엔 중국 VIP가 드롭백이 좀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줘야만이 지금 카지노의 전체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위로 좀 크게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제주도 입국 지표. 맞아요. 네, 그걸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도 입국 지표만 놓고 봐도 사실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죠. 네,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카지노주에서 빗대어 볼 때는 업황이 조금씩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카지노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업황 트리거가 만약에 잡힌다고 할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더 갈 확률은 높겠지만 저는 일단 리스크도 분명히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일단은 롯데관광 개발 같이 뭐 어느 정도 호텔 사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 같이 지금 어떤 카지노 사업을 제외하고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는 현저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 기노업으로 본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더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주력 사업군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좀 같이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약간 저는 이제 옵션 같은 부분을 봤을 땐 커버드 콜 좀 아, 전략이지 예.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약간 하방을 좀 경직시켜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리조트 쪽에서의 호황을 해주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쪽보다는 좀 실적 그렇죠. 부분이 좀 나쁘지 않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기업들은 왜 이렇게 괜찮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디펜스는 될 수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카지노 쪽이 워낙 좋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을 때는 조금의 영향력이 덜할 수는 있지만 뭐 파라다이스나 롯데 관광배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VIP 고객에 따른 또 네, 이것도 그렇죠. 흐름들도 잘 잡아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실적 방어를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산업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컨텐츠를 조금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컨텐츠가 지금 막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컨텐츠 쪽이 꺾이기 시작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문화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OTT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좀 컨텐츠 쪽이 많이 안 좋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컨텐츠 쪽이 굉장히 안 좋아질 때 큰 흐름이 뭐였냐면은 드라마의 이런 이제 슬롯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이 높아지는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흐름이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가 됐으면 됐지 안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숫자나 이런 흐름들이 일부 뭐 영화 같은 거 잘 되죠. 범죄 네, 도시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뭐 숫자 이제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또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컨텐츠 주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봐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네. K-팝이라든지 어마어마해요. 그 인지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업황만 놓고 볼 때는 정말로 지금 가격 많이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고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앞으로의 좀 이 기업의 실적 성장으로 놓고 볼 때 펀더멘탈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진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대표적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엄청 마찬가지. 빠졌죠. 네. 엄청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 향후 1, 2년을 놓고 볼 때, 앞으로의 업황을 놓고 볼 때 이 가격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만 접근을 할 때는 저는 지금이 정말 매수로 정말 가져가기는 정말 좋은 시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선행 지표들도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글로벌 OTT 부분들 선판매 부분들 또 네. 에이스의 상승으로 ASP의 좀 상승으로 일부 좀 어느 정도 제작 편수 부진을 좀 막아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팩트는 펀더멘탈은 계속 지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계적으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범위로 놓고 볼 때 과연 컨텐츠주들이 지금부터 바닥이 더 빠진다고 할 경우에 그렇게 많이 빠질 수가 있을까? 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제 주가를 이 기업을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투자적인 원칙이나 전략으로만 접근할 때는 그럼 콘텐츠가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질까?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분할 매수 대응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 종목을 조금씩 사 모아 가겠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뭐 A 스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히 펌핑이 나올 거라고 봐요. 나중에는. 그러면 결국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컨텐츠들이 업황 굉장히 좋아져요. 뭐 이슈에서 뭐 어떤 뭐 제작 편수가 증가를 해요. 뭐 이 드라마가 인기, 뭐 영화가 인기예요. 그때 가서 주가에 접근을 할 때는 이게 과연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위치 레벨에 있을까?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래에서 담은 사람과 위에서 담은 사람의 그 괴리 차이는 분명히 나중에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럼 상대적으로 저가에 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뭐 급등락을 하든 이 종목이 뭐 더 떨어지든 뭐든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크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컨텐츠는 지금부터가 매수 적기이지 않을까라고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컨텐츠주는 파묘에서 이제 김고은 씨가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쫙 해서 바뀌는 그런 기조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하반기에 주목을 좀 두각을 보일 만한 섹터를 좀 찾아보는 과정들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주로 나눈 게 카지노, 엔터, 콘텐츠거든요. 지금 다 주가의 흐름들이 쉽지가 않은데 이 중에서 꼭 하나만 꼽아봐야 된다면 저는 일단은 뭐 전문적인 지식이 본부장이 더 큰 엔터. 엔터. 네, 이게 사실 이제 세 개의 섹터만 놓고 볼 때는 엔터가 그래도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했고 또 그렇다고 뭐 주요 아티스트들 이제 IP 부분들이 해외에서 그렇게 또 인지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이 업황에 대한 부진이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돌아선다고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새 섹터 내에서는 엔터가 조금 더 탄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사람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 네. 엔터가 작년까지만 놓고 볼 때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 주가도 굉장히 잘 갔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마인드가 분명히 잡혀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 엔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 라는 부분들에 좀 마인드가 잡혀있다 하게 되면은 엔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매력도가 높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확신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확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단순히 키워드를 봐야 되는 것은 한한령 해제가 될 거라는 그 뉴스 한 줄에 그동안 흐름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그러면 결국 반대로 생각할 땐 센티멘탈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이슈 하나에 움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센티멘탈은 지금 바닥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그럼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건데 물론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후속 보도가 없으면 주가는 다시 뭐 횡보라든지 또 하락으로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은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만약에 없어도 저는 엔터주들은 반등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가 지금 부진한 부분들이 중국 쪽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향 수출이 지금 견조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미국향 수출이 견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K-팝에 대한 인지도가 중국 쪽을 배제하고도 다른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을만 놓고 볼 때 여기서 만약에 한한령 해제라는 부분들이 된다 할 경우에는 그 주가에 조금 더 원동력을 많이 붙여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대적인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엔터가 저는 좀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엔터인데 아마 엔터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엔터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포괄적인 부분들 내용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네, 저도 똑같이 엔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산업적인 매력도를 봤을 때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좀 쉽게 이런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도 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이제 하반기로 가면 우리 모두 다 이제 연말을 즐기기 위해서 뭐 콘서트도 예약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뮤지컬 같은 것도 좀 보러 가고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삶에서 또 연말로 가면 갈수록 노는 쪽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해외 가서 바로 카지노 긁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가장 매력도가 높다. 그리고 콘텐츠는 사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일부가 되어 있는 쪽에서 뭔가 큰 변화가 나오려면은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 갑자기 화산이 봉하고 터지는 것처럼 뭔가 이런 임팩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들을 본다면 하반기에는 아마 엔터 부분이 요 세 가지 부분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 다 모두 오늘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엔터주를 좀 꼽았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 이제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조금 좋았었던 산업군들 좀 부진했었던 산업군들에서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산업적으로 이게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점이 그런 기대감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위아래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고평가인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지 거기에 따른 좀 전략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시장에서 소외되고 관심이 없는 산업군들 모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산업군들 안에서의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거는 굉장히 나중엔 수익성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하반기에는 엔터 산업에 대한 이런 변화들, 구조적인 부분들, 해외적인 시각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조정 가능성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뤘고요. 전반적인 리오프닝 쪽에서의 기회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리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좀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익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좋은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